네, 연말 연시를 앞두고 화려한 불빛이 거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자신의 몸 하나 가까이 데워줄 겉옷이 없어서 추위에 떨고 있는 이웃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화통 톡쇼, 오늘은 쪽방촌을 비롯해서 우리 주변에 그늘진 곳을 돌보고 있는 대구 쪽방 상담소를 찾아서 버려진 또 소외된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리는 장민철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네.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네, 11월 갑자기 날씨 추워지는 그때부터 해서 이것저것 이제 겨울 어떻게 나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먼저 쪽방촌에 대해 여쭤볼게요. 네. 대구시에 쪽방촌이 몇 군데나 있죠? 이 전체적으로는 한 5년 전에는 한 870여 명 정도 되시다가 지금은 600명 밑으로 592명 정도로 이제 저희가 지원하는 대상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재개발 재건축으로 쪽방촌들이 많이 이제 사라지기도 하고 이제 쫓겨나기도 하고 그래서 건물은 한 65개 동 정도가 되고 이제 600여 명 아래로 떨어졌는데 이제 사실 이게 쪽방촌이 주민들이 없어지면서 이분들이 완전히 어디로 뭐 안전한 곳으로 가신 게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뭐 여관, 모텔로 사실 옮겨가실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라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추산하는 인원은 한 800여 명, 900여 명 정도까지는 여전히 계실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근 지역으로 옮겨가신 분들 생활질이 계속 떨어진 거 아닙니까? 일단은 본인들이 원래 기거하고 있던 쪽방촌들은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고 물론 건물이 좀 더 낳고 했겠지만 이제 옮겨가신 곳은 저희가 추적 조사를 해보면은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이제 주거비가 더 들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공간으로 가시는 거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더 힘드실 걸로 생각이 되네요. 혹시 쪽방촌에 계시는 분들 연령대는 어떻게 되죠? 쪽방 주민들은 50대, 6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예전에 10년 전에는 40대, 50대가 제일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연령대가 계속 이제 고령화되고 있다는 거는 이분들이 실제로는 그 이전에 계셨던 분들이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이제 뭐 주거 상향이나 여러 가지로 나가실 수 없이 그대로 고장 이 공간에서 이제 노령화됐다고 저희는 좀 보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아주 젊은 분들도 이제 간혹 보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럼 임대료는 본인들이 전에 부담을 다 하게 됩니까? 네네. 임대료는 뭐 이렇게 본인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아주 제일 저렴한 곳이 한 15, 16만 원 정도에서 비싼 곳은 30에서 35만 원 정도까지 되는 것을 본인이 다 부담하셔야 되고 다만 이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그 안에서 이제 주거급여를 받게 되어 있고 이제 그 주거급여를 통해서 일정 부분 이제 해소를 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쪽방에 가보면 요즘 많이 안 춥습니까? 일단 문을 여는 것 쪽방이 이제 아주 오래된 여관 연희숙 같은 구조인데 복도에서 방문을 여는 것에 온도차가 원래 좀 나야 되잖아요. 실내 공간이니까 그 온도차가 별로 없습니다. 결국 이제 그 대부분의 쪽방들이 난방을 전기장판으로만 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지금 한 7개, 8개 정도 건물들은 연탄 난방을 해드리고 있고 아주 소수가 이제 가스라든지 일반 뭐 이렇게 이런 다른 난방 용도로 사용하는데 전기장판으로 사용하는 쪽방 건물들 대부분 보면은 기존에 오래된 이제 그 기름 보일러들이 있습니다. 근데 집 주인들이 뭐 흔히 말해서 이 돈 받아서 내가 기름 떼주면은 남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이유로 전기장판만 제공하고 난방을 중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 이웃들이 상당히 추울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이제 난방을 교체하거나 난방에 드는 이제 비용을 부담을 일부 해드린다거나 혹은 이제 내복이라든지 혹은 뭐 이불이라든지 개별 난방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개별 지원을 해드리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은 따로 나오지는 않습니까, 난방비가? 이제 에너지 바우처라고 해서 일정 부분의 이제 경제적 수준 이하에 되시는 분들은 바우처를 받으실 수 있는데 이 에너지 바우처라는 부분들이 쪽방촌에 유독 이제 적용하기 힘든 부분이 에너지 바우처는 내가 적용하고 있는
냉방, 난방 에너지의 방식을 국가가 보존해 주는 방식인데 쪽방촌들은 대부분 이제 여러 개의 방들을 뭐 흔히 말해서 여관 여유숙 구조로 보시면은 여러 개의 방들을 냉방이나 난방을 건물 주인, 관리인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에 대한 정산 부분들이 굉장히 복잡습니다. 그래서 바우처 사업에 대한 제도가 바로 적용되기가 쉽지 않아서 뭐 정부의 지원이 있냐 없냐라고 했을 때는 있지만은 잘 이제 사각지대로 계시는 분들이 많다고 보는 게 적절합니다. 네, 사각지대에 머무르신 분이 많다. 그런 말씀이세요. 요즘 불균형이 심하지 않습니까? 쪽방촌에 대한 사회 온정은 어떻습니까? 전반적인 추세로는 예전에 비해서는 좀 큰 규모의 대규모의 어떤 지원이나 기준들은 많이 좀 줄어든 상황인데 뭐 우리 사회가 여전히 좀 따뜻하다고 볼 수 있는 이유는 그럴 때일수록 제일 힘든 부분들이 이 쪽방 주민들이나 노숙인 분들이지 않냐라고 해서 작은 단체들, 작은 모임들에서 또 여전히 또 찾아주시는 발길들이 있어서 그나마 또 이런 작은 온기들을 나눌 수 있는 겨울이 되고 있습니다. 쪽방촌도 걱정이지만은 아직 대구 시내 노숙인들이 꽤 계시지 않습니까? 대구 시 노숙인 어느 정도 되죠? 아마 이제 대구 시내 노숙인 관련 통계는 노숙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별도로 있긴 합니다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은 이제 안전히 거리에 계시는 분들의 수는 한 100여 명 이하로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노숙인들이 생활하실 수 있는 뭐 쉼터라고 있습니다. 네, 쉼터. 이제 그런 쉼터들이 4군데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 한 마찬가지로 한 100여 명 이하 정도의 한 80명, 90명 정도의 노숙인들이 이제 생활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에서 생활하신 분은 100명 밑으로 봐야 되겠네요. 네네. 네. 그래서 그분들 좀 다행인데 시설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네네. 이 겨울 어떻게 날까 걱정이네요. 이제 우리 일반 시민들 눈에는 잘 띄지 않지만은 노숙인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이제 특정 장소들이 있습니다. 이제 공공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여름철 냉방, 겨울철 난방을 이용하기에 누구나마 이제 좀 용이한 곳, 뭐 지하철 역사라든지 이제 뭐 역사들이나 공공시설 주변들이 있는데 그런 곳에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그분들이 이제 나와서 잠을 주무신다거나 뭐 잠깐의 휴식을 취한다거나 뭐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아픈 부분인데요. 매년 노숙인은 늘고 있습니까? 사실 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노숙인의 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대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줄어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문재인 정부부터 해서 거리 노숙인들이나 쪽방 주민들이 이제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들이 이제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주거 상향을 안정화하시는 분들이 있고 조금 이제 우려스러운 최근에 이제 동향들은 젊은 노숙인들이 굉장히 좀 많이 보이는데 이분들이 주로 이제 발견이 되는 공간들이 PC방이나 이제 PC방이 하루에 뭐 야간 정액 이렇게 하면은 싸게는 5, 6천 원에서 8천 원 뭐 이렇게 정도면은 밤을 지낼 수 있거든요. 거기에 장기간 이제 체류하는 젊은 노숙인들이 결국 그 돈마저 떨어지게 되면은 거리를 배회하다가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라든지 노숙인 관련 기관에 모니터에서 포착되기도 하는데 그런 연령대들이 이제 계속 발견되고 있다는 것은 되게 좀 우려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 중에 노숙인 시설 안 냈을 때 입소를 거부하는 분들도 계십니까? 초반에는 낯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제 그분들이 아시기에는 단체 생활을 해야 되는 공간이고 일정 기준을 가지고 움직이는 시설이다 보니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그런 과정이 조금 더 완화되어 있는 일시보호 시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가 이제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인데 완전히 입소해서 그 규칙을 따라야 되는 시설과 거리의 중간에 일시보호 시설에 여기는 저녁에 들어갈 수 있고 아침 되면 본인이 나와도 되고 이런 이제 자율성이 조금 보장되어 있는 공간이라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시설로 입소하는 과정을 거치는 방향으로 최근에 이제 변화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신문에 한번 봤습니다만 노숙인 생활 하시다가 사회 성공해서 뭐 유명해진 분도 계시더라고요.
혹시 대구 쪽에서도 노숙인으로 계시다가 네. 그렇게 자립해서 나가신 분 계셨습니까? 유명해지신 분들은 뭐 제 모니터 상에는 없는데 흔히 이제 그 사회에서 혹은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성공의 기준들이 저는 조금 더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시는 분들의 많은 분들 이제 임대주택으로 가시는 분들이 이 과정을 보게 되면은 임대주택으로 가기 위해서 보증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제 삶 생활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물품들도 구매를 하려면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돈을 만들기 위해서 담배를 끊었다, 술을 끊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다. 이 부분이 뭐 흔히 뭐 건강하고 나이 젊은데 뭘 해서라도 그 정도 돈을 못 버냐고 할 수 있지만 이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목표의 수준이나 기대치를 낮추어서 이분들의 삶을 다시 들여다보면은 저는 그 각자의 방식 나름대로가 굉장히 큰 성공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지점들을 조금 낮추어서 이분들을 보고 그런 변화에 우리 사회가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일반적인 생각은 지금 공사 현장에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인데 왜 일을 하지 않느냐 그렇게 비난할 수 있는데 그분들 시선에서 보면은 그것도 높다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뭐 공사장도 그렇고 시골에 가면은 일할 사람이 없어서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어디 가면은 일 사람이 없는데 왜 여기는 당신들은 이러고 있느냐라고 이 사람들을 굉장히 일이 있는데 일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그냥 아주 단순한 논리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각자의 사정을 들어보면은 뭐 다리가 아프거나 질환이 있거나 장애가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거기에 맞는 이제 일을 하기 힘든 상황에서 다른 일을 이제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 일에 가지 않으니 당신은 일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다라고 아주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평가해 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만나 보면은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일자리 사업들도 같이 하고 있는데 2시간, 3시간 내가 바짝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은 가능하다. 내가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은 7시간, 8시간도 가능하다. 조건들이 좀 다양합니다. 그 조건을 맞춰 줄 수 있는 일자리만 제공을 한다면은 뭐 하루에 3만 원, 4만 원을 벌어도 난 일을 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자리들을 오히려 사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내고 만들어내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신체적 조건이 다 다르니까 그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급식시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구시는 무료 급식시설이 꽤 있습니까? 사실 이제 그 뭐 시청이나 이런 데서 통계를 가지고 있는 급식 시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많은 종교 시설들 그리고 봉사 단체들이 급식소를 운영을 하는데 노숙인들 이제 뭐 그리고 일부의 쪽방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급식 시설은 대표적으로 대구역, 동대구역 그리고 이제 가톨릭에서 운영하는 요셉의 집이라고 중구에 있는데 이제 거기가 제일 많이 이용하는 곳인데 뭐 큰 변화의 지점은 코로나인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에는 그 세 지역의 급식들은 매일 빠짐없이 이제 이용을 했고 주로 이제 역사를 주변으로 하는 급식들은 저녁 급식이거든요. 낮 급식을 하는 곳은 굉장히 많은데 저녁 급식을 하는 곳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녁을 해소하고 이제 다음 날 아침에 먹을 밥까지 조금 챙길 수 있는 공간들이 그 곳이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많이 좀 바뀌어서 그냥 도시락으로 대체한다거나 아예 뭐 특정 요일은 빠진다거나 이런 이제 변화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도 무료 급식소를 찾아서 몇 킬로씩 걸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생해서 성공했는데요. 빨리 그분들이 편하게 식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식자재 값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무료 급식소 어려움이 많죠? 아마 저희가 이제 예전에 저희가 2017년까지 저희도 이제 무료 급식을 했었었는데 이후로는 하지 않는데 지금 이제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해주시는 무료 급식소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식재료 값이 워낙 이제 반찬 값이 워낙 많이 오르니 반찬의 가짓수를 줄인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버티고는 있는데 이제 굉장히 어려우실 거로 파악이 되고 쪽방 주민들도 대부분 90% 이상이 남성들이다 보니 그리고 방이 한 평, 두 평 공간 안에서 취사를 해결해야 되는 구조니 안에서 반찬을 만들어 먹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장에서 반찬을 사서 드시는데 이제 반찬의 양이 줄고 이제 들어오는 소득은 고정인데 시장 가보면 반찬이 너무 비싸져 있으니 양을 줄인다거나 가짓수를 줄여서 이제 생활하시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욕구 조사를 해보면은 가장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이제 주거비와 이제 부식 식재료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면은 가장 반가워하시죠. 네. 쪽방 상담소를 비롯해서 이런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시는 시설들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쪽에도 운영비 압박이 심하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 의사님께서도 주로 얘기하시는데 그 대부분 이제 순수한 좋은 의도로 기업들 단체들이 여름철에 뭐가 제일 필요하냐, 겨울철에 뭐가 제일 필요하냐, 어떤 필요한 물품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것도 당연히 바로 뭐 제일 먼저 고민하시고 물어보시는 게 당연한데 이제 뭐 한정된 예산에 그 중에 이 물품들을 전달하고 그리고 이 물품들을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분들의 건강 상태라든지 생활 상태나 혹은 부가적인 여러 가지 이제 상담이 이루어지고 하는데 거기에는 저희 직원들 외에도 많은 자원봉사자들이나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활동들이 더 있어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사실 고려들은 많이 없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떨 때는 특히 이제 또 특정 계절에 집중돼서 몰려서 이런 여러 가지 물품들이나 지원들이 들어오다 보니 이제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려면은 되게 이제 힘든 점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나눔이나 어떤 배분에 있어서도 어떤 운영에 대한 측면들이 일정 부분 이제 고려를 하시는 후원 혹은 이제 후원 단체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네. 요즘 지구 온난화를 네. 두고 이야기 많이 되고 있는데요. 걱정을 많이 했으면 저도. 근데 오늘 여기 쪽방 상담소에 와서 말씀 나누면서 지구 온난화 좀 더 심해져서 어려운 이웃들이 좀 편안하게 올겨울 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9시인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